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네. 관련된 사건, 오늘 뭐 잠시 후에 당사에서 기자회견도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다시 또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전산 절차에 따른 자동 배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무슨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걸 법사위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수원에 부패 전담부 두 부밖에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50%잖아요. 네. 그렇게 배당이 된 것 같다. 거기도 또 재배당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법사위원들이 여러 번 법원 행정처장님께 물었죠. 네. 이제 법원 행정처장 답변이 바로 그 자동 배당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검찰의 근무를 보면 네. 이게 관련 번제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사고치고 서울에서 사고치고 광주에서 사고치고 제주에서 사고를 쳤으면 이게 속초에서 기소하고 속초법원에 기소하고 서울에는 서울 법원에 기소하고 또 광주 법원에 기소하고 제주 법원에 기소하면 피고인이 계속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군데를 다 다녀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 군데로 합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동시심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랄까요, 이화영 지사 사건도 이재명 사건도 결국은 이재명 지사 그 구속장 청구했을 때 영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기각되자 다시 수원에 보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지사를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면 동시심판의 이익을 갖게 하는 게 맞죠. 한 군데서 재판받게 하는 게 맞지. 제가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재판받고 오늘은 서울에서 받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원에서 재판받고 서울에서 재판받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수사도 물론 그렇게 왔다 갔다 받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디 한 군데로 몰아서 뭐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옛날에 누가 물어보길래 수사도 이거는 대검 총장이 나서가지고 야 이거는 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 수사해서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해봤죠. 따로따로 수사해서 기소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사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전주지검에 계류된 사건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로 오면서 그 사건을 또 갖고 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 좀 사건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런 류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 건은 좀 매우 이례적이다. 사실은 이 신진우 부장이 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건도 그렇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장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재판 반드시 종결하고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도 인사한테도 안 간 분이잖아요. 그러면 연속해서 비슷한 어떤 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때 그 피고인에게 보장된 것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피 신청. 이 재판부에 재판을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이 지연이 되고 뭐 상급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기피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피 신청이 지난번에도 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도 이 판사에게 재판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어내서 다시 또 이제 9년 6월을 받게 된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동시심판 이익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신진우 부장에게 재판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제가 보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의 기본 원칙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판을 제기할 때 공소장만 보내라. 거기에 유죄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일체 기록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판사는 공소장을 보고 백지 상태에서 증거 같은 거 전혀 보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판단하라.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부는 이미 전 기록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법의 정신,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정신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면 재판부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또는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이 있으면 받아줘야 하는 게 맞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법원에서 이런 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주말 사이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살펴보니까 이 부장판사 신진우 부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제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동안 판사 탄핵은 없었죠? 있었나요? 판사 탄핵이 예. 지금까지는 검사 탄핵은 저희가 최근에 몇 건 있었는데 판사 탄핵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컨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경우에? 판사 탄핵이 어려운 게 네. 판사에는 증거를 취사 선택할 권한이 있고 재량이 있고 이제 그 증거가 없으면 자유 심증주의라 해가지고 재량이 인정됩니다. 네. 그래서 판결문상으로 위법하다. 이게 왜냐하면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무능하다든가 무도하다든가 편파적이다든가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아닐 거로 보거든요. 그러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행 헌법 그다음에 우리 법률에 의한 재판 체계상 전문법관이 재판하잖아요. 직업법관이 직업법관이 판단에 대해서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거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량으로 가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판사도 증거를 잘못 조작했거나 그 재판 과정에서 무슨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대통령도 탄핵은 상황이잖아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직업법관이 전문법관이 재판하는 상황에서는 탄핵 사유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판사도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위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무슨 위법행위라기보다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게 재판 제도의 문제점을 탄핵도 중요하지만 재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여론 같습니다. 현재 직업법관이 한 사람이 재판하거나 또는 한 재판부라 하더라도 주심법관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장이 있고 이런 전문 직업 재판관에 의한 재판 제도가 과연 맞느냐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왔잖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왔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국민들이 생각하는 재판하고 직업법관 재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과거에 국민참여재판도 약간 도입해봤지만 그것조차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제도도 이제 손을 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이 사건 경우에 그 수원지검은 핵심 피의자 4명 중에 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방용철 부회장, 그다음에 이제 안부수 아태엽 회장 요 3명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국정원의 그 2급 기밀 문건 그리고 국정원에 실제로 그 블랙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모 씨의 법정 증언 이런 것들은 다 탄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주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김성태 등의 진술만 가지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특징이 이 북이나 해외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북 관계자들 말을 누가 옮기냐? 김성태 씨나 안부수 씨가 옮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는 방용철 세 사람 옮기는데 이 세 사람이 북에 있는 사람이 이랬다더라 라고 말을 재판부에 하면 이걸 법률용어로 전문진술, 히어세이 누가 이랬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진술. 전문진술을 하는데 이 전문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써서도 잘 안 되죠. 다만 이럴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원진술자가 죽었거나 사망했거나 도저히 진술할 수 없을 때 더하기 특별히 신빙성이 있을 때 이때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죠. 우리나라 사이에서 3명이 모여가지고 호랑이가 있다더라 하면 재판부가 3명이다 호랑이 봤어요 하면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전문 진술은 증거로 웬만하면 인정 안 되는데 북이나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 3사람의 말을 믿어서 유죄로 증거로 쓴 거고 거기에 반하는 국정원의 자료나
또는 그 쌍방울 내부 문건, 네. IR 자료 예. 이런 부분은 가난하게도 안 믿는 거고요. 믿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뉴스타파 보도에 최근 보도에 예.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실제로 쌍방울이 뭐 집을 송파구 거여동에 집을 마련을 해줬다는 거고 그런데 안부수 회장이 진술을 바꾸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상 그 증언 매수 행위가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재판 전체에 대해서 탄핵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을 하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저희가 그 민주당 네. 정치검찰 사건 조작 네. 특별 대책단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지금 고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건. 예. 아. 이 진술만으로 무엇을 인정할 때는 법원이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전문 인술로 증거를 이건 증거 전문 인술을 판단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제일 의아한 게 그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그룹을 거느리는 쌍방울이 이런 주가 조작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부가? 예. 그러니까 이 자기 경험칙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경험칙이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건실한 기업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조폭 출신이고 뭐 주가 조작도 이미 했었던 전례가 있는 사람이 그걸로 이제 감옥도 갔다고 했던 분인데 그걸 건실한 사업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문 진술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건 의혹이지만 그 수원지검에서 진술을 얻으려고 노력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성태 진술이 있고 김호 진술 뒷받침하는 진술로 이화영이나 또 그 경기도 평화국장, 합력국장 그 진술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 의혹을 제기되려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여러 명 불러서 변호인의 주장에 수백 분을 불렀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런 회의 시간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쟁점은 핵심은 진술을 어떻게 얻을 거잖아요. 그냥 북한 사람을 불러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정원 블랙요원이 실제로 만들었다는 보고서와 그 법정 증언에 보면 실제로 안부수 회장과 그 북한의 총정찰국의 리호남 사실상 이제 북한의 공작원이고 우리나라 영화에도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주가 부양을 좀 해주면 뭐 그걸 뭐 무슨 롯데카드로 아니 롯데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으로 해서 카드깡을 해서 쓰겠다. 저기 중국 심양으로 돈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에 사실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보고서 활동했던 그 블랙요원의 증언을 참고해서 수사에 반영해야 됐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우리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 자기가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배치된 게 나오면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죠. 재판부도 제가 확증 편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 자료가 나오면 안 믿는 거죠. 그럼 안 믿는다는 근거를 대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변호인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 국정원 자료를 왜 안 믿는다고 됐습니까? 왜 안 믿는다고 판결문에 설치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국정원이 그 검증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국정원 보고서가 세상에 검증이 안 된 거다. 어머나.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 그 굉장히 베테랑 서기관급 오랫동안 그 대북 그 공작을 했던 공작원 아니 블랙요원이라고 하는데 그 검증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검증 노력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검증 노력이 없었다. 그 보고서가.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나라는 의심도 저는 그 확증 편향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가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러면 이게 항소심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되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하거든요. 이 사건 800만 원 송금이 김성태가 본인이 주가를 띄우고 또 주가를 띄우기 위한 송금이냐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그다음에 방북을 스마트팜 지원 그다음에 대납한 것이고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 영화 명쾌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판단일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아마 이런 노력으로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의 오염 문제도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단독 보도로 나온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방북 비용을 합의한 직후에 북한하고 접촉할 것을 시도했다. 이것은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한 보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에 해당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뇌물 수수는 정말 어려운 범죄입니다. 윤석열 전 검사가 공주에서 구청장의 부인인가요? 그렇죠. 그걸 제3자 뇌물수수로 계속 유죄를 받았는데 본인이 받아야 할 정도로 등가성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첫째는 본인이 그런 부정한 청탁에 있어서 이 공동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과 자기의 그러니까 북한과 북한의 이익과 이재명의 이익이 등치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대북 송금을 송금을 해주면 내가 어떤 부정한 청탁이 쌍방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받은 것 사실이 자기가 받은 걸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공동 인식과 양해가 있어야 돼요. 공동 인식과 양해. 말하자면 대표적인 게 자기 부인이 받은 경우. 부인. 김건희 여사. 그래서 그때 구청장 부인을 3자 뇌물수수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한 거예요. 근데 변양균 사건에서 신정아 부탁을 받고 미술관인가요? 무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제3자 뇌물수수를 기소했는데 유죄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이 어려워요. 입증이 어려워서 유죄를 끌어내기도 어렵다. 근데 굳이 왜 제3자 뇌물로 봤을까요? 검찰은. 그 외에는 본인이 받은 것이 없고 관여된 정도가 별로 없으니까 제3자 뇌물수수밖에 없는데 제3자 뇌물수수가 그만큼 어려운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무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재판은 길어지겠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과 뭐 이런 것들을 늦추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제가 그 2001년도 제가 2022년도 2003년도 제 총장이었다면 이거 1년 이내에 사건을 딱 끝내고 결론을 내라라고 제가 지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을 오래 끌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건을 오래 끌다 해서 이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2년 동안 지금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거 정말 검찰이 이렇게는 오해받죠. 주야당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이게 나중에 다 무죄 나오면 검찰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검찰이 수사해서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기소해도 무죄라도 5년 10년 후에 아무런 책임 안 지니까요. 이런 구조가 정말 문제다. 검사들이 기소한 거에서 무서워질 않아요. 저도 지금 3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근데 던져놓고 기소한 검사들은 다 어디 가고 나머지 검사들은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그러면 피고인만 힘든 겁니다. 그러네요. 시간 들어가죠. 또 돈 들어가죠. 정말 그 재판받기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씩 재판장에 앉아 있고 오면 집에 오면 막 녹초가 되고요. 그거 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거짓말을 많이 앞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열불이 나가지고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소로 무죄가 나는 거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는데 그래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이제 어제 귀국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한다는 뉘앙스로 계속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환 조사가 가능할 거냐? 물론 이제 권익위 결정으로 국민적 공분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총장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그리고 검찰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검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검찰 다녀오셨어요? 앞에 조사받을 일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한번 가보니까 이거 불도 꺼져 있고 이원석 총장이 뭐 성의 없는 수사를 지시할 때 그때 보니까 불도 꺼져 있고 평온하더라고요.
일 안 한다는 얘기네. 불이 꺼져 있으면. 당분간 소환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없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없다. 것 같습니다. 8월에까지는 끝낼 거다. 8월에는 소환하지 않겠냐라는 7, 8월 되면 또 총장 바뀌니까 인사청문회 돼야 되고 뭐 예. 그런데 뭐.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원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발동돼서 수사가 가속화되지 않는 한 검찰에 의한 소환은 없을 것이다. 소환은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권익위에서 저런 결정을 한 것을 보면 네. 검찰에서도 명분이 있겠죠. 권익위도 혐의 없다 하지 않느냐. 권익위도 혐의 없다고 했는데 우리도 수사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 국가기록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종결 처리 대상이지 이거를 이첩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들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논리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했을까요? 머리 좀 쥐쳤을 것 같아요. 아, 신장식 의원은 이거 100년 이불킥할 사건이다. 너무 창피해서 법조인이라면. 그날은 예.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내들이 만세를 부른 날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게 원래 권익위가 네. 어떤 분 법사에서 보니까 국민건의위원회 이렇게 예, 국민건의위원회. 예. 말씀하는데 원래 권익위원회가 원래는 예. 국가청렴위원회, 네. 고충처리위원회 합쳐진 겁니다. 네, 네. 국가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네. 그 조직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 듣고 정말 경악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최소한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될 텐데 예.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린 건지. 예. 근데 그 당일날 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다령 총장의 태도를 보면 안 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이란 말을 계속하면서 예. 앉으시던데요. 제가 공손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예. 옆에서 보기에는 뵙기에는 예. 그 감사원장님이 공무 출장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본인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계속 감사를 해라 네. 예.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괴롭고 울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속으로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21일, 예. 21일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저는 50 청문회만큼 뜨거울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 지금 12명 증인 신청했습니다. 예. 다 나옵니까? 상당 부분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아이고야.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직접 다 송달을 했기 때문에 예. 받았고 신원식 장관만 해외 출장이 있어서 차관이 대신 출석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당일날 가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다 나오기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요? 다 안 나오지 않을까요? 다는 안 나오 다 나온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다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막 여기저기 법사위원들이 막 각계로 다니면서 왜 안 나오냐 막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대부분 다 협조해서 예. 청문회가 좀 알차게 되고 국민들이 네. 원하는 거 예. 궁금해하는 거 속 예.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사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외압. 예.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수근 상병 어머니 편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7월이 가기 전에 이 예. 사건에 대한 진실 구명 우리 아들만 추모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원 학생이더라고요. 남원 출신이고 예. 원광대 다니다가 예. 대학 중에 예. 사망하셨는데요. 예. 전북의 아들이고 전주의 아들이고 전북 가면 그 분노가 엄청납니다. 전북에서. 예. 예. 저도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원광대 우리 전북의 아들 대학생 원한 좀 풀어주라. 그리고 뭐 그 6월 6일 현충원 네. 그 국립호국원 임실에 있습니다. 바로 남원 옆에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상병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더라고요. 예예. 그때도 이제 대전 그 남원에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원한을 풀어야 된다. 예. 억울함을 꼭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많이 하셨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왜 안 한 걸까요? 저희들이 그
금요일 법사위 때도 네. 공처장님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릴 수 없다. 마이동풍. 예. 네, 수사 보안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했고요. 예. 계속 촉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공처장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네. 그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제2의 검찰이 되지 마라. 검찰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압수영장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네. 언론은 다 알잖아요. 예. 근데 당신들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검찰과 똑같이 그런다. 특검법에 보면 일정 부분 불입히는 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 네. 알 권리를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행해서 그런 정신을 살려서라도 공수처 차원에서 좀 국민이 궁금한 거 알려라. 그래야 공수처가 다른 검찰과 다른 기관이 된다.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네. 공수처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공수처 수사검사가 없다. 구인난 일부는 검사 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번 검찰개혁 입법할 때 공수처를 어떻게 보완할지 이것도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 개혁 과제도 네. 저희가 공청회도 열고요. 공수처 인원을 어떻게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수사를 잘 할 수 있게 만들까 이것도 고민하고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입법적 뒷받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한 달 만에 너무 참 민망하지만 재미가 성공합니다. 정말, 예, 진짜 똥검사 사건, 예,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아닐까 싶고요. 정말 검찰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정. 예, 고정 이성윤 의원님. 20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20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이성윤 의원님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